2015년 1월 10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다. 차에 치여 숨진 남성은 임신 7개월의 아내를 둔 예비 아빠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죠.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지만 용의자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누리꾼들은 빨리 범인을 잡아달라고 하더니 결국 CCTV를 토대로 직접 용의자를 찾아 나섭니다. 수사망이 차츰 좁혀지면서 범인이 자수합니다. 범행 19일 만이었습니다. 자수 안 하시다가 오늘 자수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개 죽고 못 삽니다. 그러면 좀 더 일찍 하셨어야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뭔가요? 말씀 좀 해주시죠. 국민들 궁금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차량 부품을 사서 차를 직접 고치면서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심지어 운전대를 잡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에게 뺑소니는 유죄, 음주운전은 무죄로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사건의 파일에서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 저도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되게 참 어떻게 부부간의 애틋함 같은 게 좀 많이 남았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홍 기자,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2015년 1월에 당시에 정말 많이 알려졌습니다. 크림빵 아빠 사건이라고 해서 많은 영상을 모두 보시고 또 공분하셨던 사건인데요. 당시 청주의 한 도로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승용차가 사람을 치고 간 사건입니다. 지금 CCTV에 나오는 이 차량인데요. 이 영상이 저 나가는 직후의 장소에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운전자가 길을 가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전자 기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는데요. 구호 조치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피해자가 온몸을 다쳐서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길에 가던 택시기사가 나중에 이걸 보고 신고를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며칠 뒤에 알려지면서 그냥 의문의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것 아니냐 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예비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아이의 태명을 부르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 케이크를 사고 싶지만 크림빵을 대신 샀다.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되겠다라고 마지막에 전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화물차 기사 일을 마치고 퇴근길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새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크림빵을 전하지 못했던 이 사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참 근데 말이죠. 이 이후에 경찰이 뺑소니범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뭔가 약간 이게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 누리꾼들이 이 해결의 단초를 딱 잡았던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이 사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누리꾼들이 와 해가지고 이 사람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막 현장도 가고 막 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경찰도 처음에는 한 차량을 특정을 했었습니다. 흰색깔 이제 외제 세단 BMW를 용의 차량으로 특정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추적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은 확보했는데 이거를 국가수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이 차량 번호판은 판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영상이 퍼져나가고 이 소식이 알려져서 공개된 지 사흘 만에 2만 회가 넘게 조회될 정도로 이 사건이 상당히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야 시간에 발생했고 CCTV 화질도 선명하지 않아서 이 도주 차량을 분별하기 어려웠는데요. 예, 지금 저 모습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 누리꾼들이 직접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나섰던 거죠. 직접 현장도 찾아갔고 번호판도 판독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범인 한번 찾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처음에 경찰이 초기에 용의 차량을 지목했던 BMW 5 시리즈 번호판은 뭐 17이나 19로 시작한다 이런 추정까지 내놨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뭐 누리꾼들의 활약 같은 걸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건 2주가 넘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검거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 댓글에서 뭔가가 탁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신문 기사의 그 댓글에 한 공무원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알고 봤더니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는데,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CCTV도 있다, 이 도로변을 촬영하고 있다라고
라고 댓글을 쓴 건데 이제 경찰이 이제 뒤늦게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사고 현장에서 1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사업소가. 그래서 그 사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용의 차량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이제 그 용의 차량이 이제 국내에 소재된 그런 SUV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의심을 했던 그 차량은 아니었고요. 새로운 차량이 이제 용의선상에 올랐고 또 결국은 범인을 잡게 됐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댓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경찰이 17일 동안이나 이 사고 현장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죠. 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시 경찰의 초동 조치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랬구나라는 걸 지금 다시 좀 생각이 딱 나는데 자 일단 차량은 찾았어요. 그렇죠. 차량을 찾아서 급격하게 수사망이 좁혀집니다. 왜냐하면 저 차량의 차종을 알았으니까 차가 부서졌으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품을 사서 차를 고치잖아요. 고쳤거나 아니면 부품을 산 곳을 알아보자 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서고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용의자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을 지금 설득 중이다. 출동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결국 용의자가 경찰에게 바로 잡히지는 않고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합니다. 이 30대 남성이 용의자였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조형물인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나왔던 영상에서 이 모습이 나왔고요. 그랬는데 사고의 전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어요.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왔고요. 운전대를 잡고 범행 현장으로 가다가 사고를 냈죠. 그다음에 골목길로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삥 돌아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인데 바로 갈 수 있는 직선 도로를 놔두고 다른 골목길, 산길로 돌다가 그 공터에다가 차를 세웠다가 가는 등의 좀 납득할 수 없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회사에 출근도 하고 부모의 집에 차를 가져다 놨다가 직접 부품을 사서 차를 고쳤어요. 그렇게 고쳤는데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결국에는 자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일부 해명도 했습니다. 골목길은 평소에 내가 자주 다녔던 곳이다. 그리고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뭔가 친 것 같아서 세우기는 했는데 내가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지금 홍 기자가 설명한 거 딱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말이죠. 뭔가를 푹 치고 가면 당연히 나와봐서 이게 확인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네, 일단 차를 세우고 차량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인가 봐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지금 도주를 하여 심지어는 지금 사흘 뒤에 부품을 직접 사가지고 그 충돌 지점 차를 다 고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수할 생각이 애시당초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자수를 하게 됐느냐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은 네티즌 수사대의 정말 큰 성과였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뭐 CCTV 장면을 막 잘라가지고 확대해가지고서는 편집해서 이제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제 목격 그 CCTV가 다시 또 등장을 하게 돼서 결국 차량이 특정이 됐죠. 그런 과정 중에 사실은 자수한 이유는 아내의 설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112에다가 사실은 전화한 건 아내였거든요. 남편을 현재 설득 중이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변호사님, 징역 3년 선고? 뺑소니 음주까지 있는데 징역 3년 선고요? 네, 일단 유족들과 합의했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2가지 범죄로 기소된 거거든요. 이제 특가 도주, 그러니까 뺑소니죠. 그리고 또 음주운전입니다. 뺑소니는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부분은 아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건데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술을 마셨다고 해서 다 유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운전할 때,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야만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러겠죠. 즉, 운전 당시 그리고 또 사고 당시에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냐. 그게 우리 법에서 행위시법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넘었냐.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일단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사고 직후에 측정을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고 직후에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고 전에,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때 술 마신 정황을 가지고 복잡한 계산법에 의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정이 이제 그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는 거죠. 이게 사람 이름인데, 박사 이름인데, 얼마나 마셨냐? 그 술에 어느 정도로 이제 도수가 있느냐? 또 체내에 어느 정도 흡수됐냐?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체중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차가 있어요. 그러겠죠. 예, 따라서 가장 모든 요소를 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렇게 해봤더니 0.035가 나온 거예요. 가장 유리하게 해봤더니 이거는 당시 기준으로는 처벌 대상에 미치지 않거든요. 처벌 기준에.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교수님 좀 짧게 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뺑소니가 일어난 직후에 이 사람을 딱 잡았더라면 모든 게 다 해결됐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음주 측정했으면 그냥 뭐 순식간에 해결될 문제인데 뭐 잡지를 못하는 바람에 그리고는 은둔해 있다가 결국 뒤늦게 나타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판결을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음주운전을 했을 시 형사 책임을 면할 노하우를 제공하는 판결인가? 결국은 도주하라는 얘기밖에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까지 해서 무죄로,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다라는 건데 유죄가 아닌 것으로다가 밖에는 판결을 낼 수 없었는지 좀 상당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얘기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